네, 안녕하세요. 네일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라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집주인 잘못인지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 봐야겠죠. 요즘 방송에서 말도 안 되게 임차인이 전세 자금을 맡길 때 이 사람이 착한 집주인이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돌려받는다.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물론 못되게 작업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이고 진짜 진실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대부분 이제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는 임대인이 엄청 많습니다. 왜 못 돌려주느냐? 원인이 집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게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전세 제도가. 일단은 뭐 전세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조선 후기 때 일정 보증금 이렇게 주면은 집을 빌려주는 이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제도화가 된 거는 우리가 1960년, 70년 이쯤이었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막 발생했거든요. 산업화가 되면 이제 다들 도시로 몰려드는데, 집을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분양받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금융기관 시스템 자체가 미비했습니다. 담보대출을 해준다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 집을, 기존에 있는 집을 전세를 줄 때 거의 집값 과 비슷하게 이렇게 전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이 집이 이 도시에 이제 망했으니까 오를지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주고, 그 다음에 집주인은 그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당연히 개발도상국은 막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토지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노동비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집도 있고 기존의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치 매물이 가치 상승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 두 채인 사람은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시세 차익이 많겠죠. 아, 너무 좋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금하고 매매대금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그 관련해 갖고 갭을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바뀌었죠, 사회가. 언제 바뀌었냐면은 2000년쯤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바뀌게 됩니다. 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이제 미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전세라는 제도를 계속 남겨 놓았을까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간수처럼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고, 이제 전세는 대부분 이제 집을 장만하기 이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많이 했죠. 네. 서민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손을 대지 않은 거는 좋은데, 문제는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전세 대출도 많이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를 내지 말고 월세보다 저렴한 은행이자를 이용하세요라는 이런 달콤한 말로 이제 우리 임차인분들한테 계속 전세를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되게 급상승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불타오르죠, 그때는. 파이어 하고 이제 아파트 값이 막 오르는데, 그러면 전세가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유동자금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찾아보시면 이제 다들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유동자금 시중 그래프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의 유동자금의 흐름 자체가 거의 10년간의 유동자금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동자금을 단기간에서 막 쏟아내면은, 이때 전세자금 대출 막 이렇게 주겠죠. 아파트 값도 당연히 더 막 상승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든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은 유동자금은 정부에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결론은 이 많은 유동자금에 대한 책임은 개인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유동자금을 막 푸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짜장면을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주고 사 먹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짜장면 한 그릇 10,000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짜장면 한 그릇이 10,000원 하는 것까지 상관없는데 또 20,00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너무 이제 급격하게 물건의 가치만 오르고 노동자의 수익은 또 안 오르니까 막아야겠죠. 네, 그래서 유동자금을 묶습니다. 네, 시중에 이자를 올리면서 이제 자금 더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파트값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유동자금 딱 묶게 되면은 또 이렇게 아파트 값이 우르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전세가도 쭉쭉쭉쭉 빠지겠죠. 네.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자분께서 나가신다고 하시면은 담보대출을 해줘서라도 임차인에게 돈을 좀 돌려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대출도 예전처럼 그만큼 안 되고 아파트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매각해갖고도 네, 안 되고 전세를 쳐내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총체적 난국이 발생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화가 났어. 내 전세금 돌려주세요 이러죠. 임대인 또 돌려주고 싶은데 아파트 값이 하락해갖고 그만큼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양극화해서 넌 나쁜 임대인이야, 네가 문제야 라고 이렇게 막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왜 이 책임을 개인만 계속 지라고 하는지, 그리고 팩트를 이렇게 씌워서, 팩트가 아니죠,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씌워서 임대인에게 네가 책임져라 라고만 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개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를 갭 투자해서 많이 사가지고 했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10채, 20채 이렇게 있는 분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 이제 2채, 3채, 4채 요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이제 주고 싶어도 못 줘서 뻥 터져가지고 이제 개인 파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다음에는 진짜 악덕하게 전세를 막 이렇게 넣어서 관련해갖고 전세, 진짜 이거는 보증 사고, 전세 반환 사고가 아닌 진짜 전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